촛불 집회 갔다가 집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지나가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그런 장면들처럼.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 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구독자 5만 기념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두 번째 영상이고요. 변호사님께서 경찰대 출신으로 의경부대 소대장으로 군복무 대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대생 소대장 썰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사실 소대장 썰 기억나는 순간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2008년도 촛불 집회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거기에 대해서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촛불 집회가 한참 있었죠. 저희 부대도 서울의 광화문 쪽에 나가서 그 집회에 대한 관리 업무를 계속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소대장 근무는 3일에 한 번씩 당직, 비번, 일근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직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가서 아침 9시에 나가서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고, 비번은 그 다음날은 쉬고, 그리고 일근은 세 번째 날에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근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워낙 대규모였고 하다 보니까 부대가 다시 저희 부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광화문에 한 달이고 계속 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당직 때 거기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비번 때는 집에 퇴근해서 오게 되겠죠. 근데 일근 때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그 다음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직, 비번, 일근이라고 했는데 1근부터 시작하면 1근, 당직, 비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근도 당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 비번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48시간 연속으로 거기에 있었고, 사실 말이 48시간이 근무 시간만 그러한 거고, 부대 복귀를 하고 다시 집에 가면은 오후 정도 돼서 쉬게 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9시까지 거길 가야 되니까 광화문에, 그러니까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고, 그 일을 한 달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잠을 잘 수는 있어요, 광화문에 가도. 근데 버스 있잖아요, 기동대 버스, 거기에서 잠을 자야 했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은 금연을 하려고 몇 달 동안 금연을 해왔었는데, 그 근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시기였고, 촛불 집회 갔다가 집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지나가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그런 장면들처럼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것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인데요. 그러니까 기동대에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관리를 하고, 제가 있었던 곳 같은 경우는 교통 관리를 하는 곳이었는데, 교통 관리가 아니면은 이제 방범 순찰 업무도 하고 이런 실종자 수색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때 계양산이었던 것 같은데, 산을 전체적으로 대원들과 함께 일렬로 쭉 펼쳐서 그러니까 등산로가 아닌 산길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 사이에 이제 실종자가 있거나 아니면 실종자가 이렇게 놓친 실종자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동화를 신고 바위 같은 데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랬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실 텐데 이걸 아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태안에 예전에 기름 유조선이 기름 유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봉사활동도 많이 가시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기동대 차원에서 가서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가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걸 얘기하니까 그때 이런 봉사활동들도 하게 되는데, 예전에 태풍 왔을 때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서 그거 철거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그랬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소대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저 같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직원들 중에는 경찰관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데, 거기는 경찰관들의 직장인데, 그래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체육대회 마치면은 회식도 하고,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 중에는 그때 당시에도 경찰관 되는 게 꿈이어서 대원으로 왔다, 지원해서 왔다, 이런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대원들 중에 실제로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이미 경찰 근무한 지 오래된 그런 대원들도 있고요. 지금은 경찰대생들의 이런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과 제가 연락도 하고 지내고 서로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군복무를 마친 지 사실 많이 지났고 민방위도 끝난 나이인데요. 이 질문 덕분에 저도 예전에 일들을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 이런 좋은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그때 당시에 대원이나 직원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 하면, 기존에 기동대가 하던 업무를 경찰관들이 기동대의 대원 업무를 하면서 집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회 관리가 정말 힘든 일이고 몸으로 부딪히고 위험한 순간들도 사실 많이 있고, 저도 예전에 근무할 때 날라차기도 들어오고 병원도 가고 그런 대원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집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교통이나 이런 것들, 외국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집회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힘든 경찰관 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거 푸는 법이라든지 속어법이라든지 이런 거 꿀팁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 중에 시험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이런 영상이랑,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이법이라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경찰 진급을 1탄, 2탄, 3탄 나눠서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험 막바지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기존에 마지막에 볼 책을 정리를 해 놓았다면 그 책 위주로 많이 반복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만약 그런 책이 없다면 여러 책 중에 가장 손에 익은 책을 골라서 그 책 위주로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험장에 가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알고 있는 것 말고 모르는 것 위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라. 내가 다 암기하고 있는 거 말고 헷갈리는 걸 최대한 찾아내서 그거를 많이 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시험의 점수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객관식 시험장에 가서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빨리 풀도록 노력을 하고, 푸는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나 애매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애매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번호 1번부터 40번까지는 3번에 세모를 치고, 문제 번호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3번이면 3번 하고, 애매하게 4번 같기도 하다 그럼 그 다음에 4번이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왜냐하면 애매한 것과 모르는 것 때문에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면은 시험 점수가 자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정말 끝까지 다 고민을 해봤는데 모르는 문제는 그냥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답을 정할 수 없으면 못 정한 채로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MR 카드 작성 습관은 무조건 지켜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이든지 마지막 10분은 OMR 카드 작성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0분이 남았을 때는 문제를 다 풀었던 못 풀었던 OMR 카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OMR 카드를 기입을 못해서 다 풀어놓고 점수를 못 받는 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모나 별표 같은 것들은 뛰어넘고, 이게 정답을 정하지 못한 상태니까 수정할 수 없잖아요, 10분 남은 상태에서. 그래서 뛰어넘고 기입을 했는데, 이때 그걸 뛰어넘다가 잘못 밀어 쓰거나 이러면은 정말 큰일 나니까 그거는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OMR 기입 다 했는데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세모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고, 별표는 정말로 못 풀면 이건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에 있어서 제 생각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는 남들도 모르는 것이고, 그 별표의 문제는 찍어서 맞추면은 하늘이 나를 돕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셔서 구독자 5만까지도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본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PR 한번 하고, 최근에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했었는데 날카로운 질문과 사건을 보는 예리한 눈썰미에 가히 실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맞으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너무 든든하고 불안하지 않게 잘 조언도 해주시고 수임료가 아깝지 않을 분입니다. 늘 지금과 같이 의뢰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찬을 해주셨고,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날카로운
날카로운 질문과 사건을 보는 예리한 눈썰미,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 본업에 가장 충실하려고 하고요. 이 유튜브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